전반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오늘 양지수의 날씨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에는 온기가, 코스닥에는 다소 한기가 돌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업종과 테마별 날씨부터 살펴보시죠.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한 달간 면제키로 하면서 간밤 뉴욕 증시에서 전일 폭락했던 자동차주들 스텔란티스, GM, 포드 등의 종목들 급등을 보여줬고요. 오늘 국내 자동차 관련주들도 구름이 걷혀 있습니다. 또 오늘 미국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기대감에 관광과 밸브 관련주들 맑은 날씨인데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의회 합동연설에서 알래스카 LNG 가스관 사업에 우리나라의 참여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요. 동양철관, 세아제강지주, 휴스틸 등의 종목들 맑게 개 있습니다. 오늘 퓨리오사 AI 관련주들도 좀 쾌청한데요. 퓨리오사 AI 대표가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고인으로 참석을 했고요. 여기에서 메타와 인수 협상 중인 건에 대한 투자 의향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굉장히 환영할 만하다라는 긍정적인 대답을 내놓으면서 오늘 퓨리오사 AI의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DSC 인베스트먼트와 TS 인베스트먼트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 내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방산 랠리는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퍼스텍,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징주 날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마켓나우 3부에서 홈플러스 기업 회생 이슈 말씀해 주시면서 전문가님이 관심주로 선택해 주셨던 이마트인데요.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홈플러스 기업 회생 절차 개시로 단기 수혜가 기대된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종목은 대진 첨단 소재인데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2차 전지 공정용 소재 기업인데 대전 방지 트레이와 대전 방지 코팅액 등이 주 제품군이고요. 오늘 공모가 대비 2배 급등, 성공적인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다음 특징주 보겠습니다. 금양과 네이버고요. 앞서 불성실 공시법인과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던 금양인데요. 이에 코스피 200에서 자동 탈퇴하게 됐고요. 오늘 거래 정지가 풀리자마자 20%대 급락, 천둥, 번개를 동반한 거센 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반면 네이버는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 새로운 커머스 앱 출시가 임박해 있습니다. 현재 구글과 애플 앱스토어에서 심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메리츠 증권 등 다수의 증권사에서 네이버의 올해 커머스 부문 성장이 기대된다며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고요. 맑은 날씨를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마켓 웨더였습니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와 섹터 그리고 종목까지 총 점검해보는 데일리 하스닥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하스닥은요. iAsset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저희 마켓나우 3부 첫 출연이신데요. 네, 열심히 오늘 잘 잘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 흐름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향성을 달리하고 있는
양 시장입니다. 오늘 좀 오전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전반적으로 시장,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반등세를 나타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트럼프의 그 관세에 관련된 그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추세가 약간 좀 꺾인 듯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오늘 일단 양봉이 어제 음봉을 못 채웠기 때문에 미국 시장 기준입니다. 또 그런 모습들이죠. 반면에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올 들어서 나름대로 잘 선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안타까운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이슈가 3월 달에 있다 보니까 2600선을 공방으로 좀 나타내고 있죠.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을 좀 잡아주고 있는 역할 톡톡히 보이고 있죠. 일단 3월 말에 재개되는 이제 공매도와 관련해서 수급이 좀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지수를 잡아주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좀 안정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오늘 시장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좀 올랐던 방산, 조선들이 약간의 숨고르게 들어간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대중국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시장 표면에 나서고 있고 딥시크 관련해서 이런 얘기들이 전반적으로 관련주들이 지수를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 상당히 조금 조정을 좀 받고 있고 오늘은 그동안의 상승을 보였던 로봇주들도 상당히 조정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양상이죠. 따라서 코스닥을 이끌었던 양대축, 2차 전지와 로봇주들이 조정을 좀 받는 모습들을 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 조금 차트가 코스피 대비해서는 조금 불안정성이 좀 보이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정리하자면 코스피는 미국과 좀 다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지수만 놓고 본다라면 코스닥이 미국과 동조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면서 서로 간에 각기 다른 3파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흐름 좀 간략하게 핵심만 분석을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수급적인 면에 있어서도 상반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코스닥 시장 오전장 대비해서 하락폭을 조금 더 키운 상황입니다. 저희 어디에서 또 기회를 찾아봐야 할지 오늘 소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세 가지 섹터와 이슈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일리 아스탁 첫 번째 테마는요. 화장품입니다. 한한령 해제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다시 힘을 받았던 화장품주인데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신지 여쭤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요. 증권주입니다. 국내 최초 대체 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전격 출범한 가운데 증권주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지 소장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은요. 한국형 딥시크입니다. 정부가 산업은행에 5년간 최대 50조 원 규모로 첨단 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합니다. 한국판 딥시크를 키운다라는 내용인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차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화장품 테마입니다. 소장님, 요 화장품 테마주들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다시금 조금씩 또 부각을 받았던 테마인데 현재 시점에서의 대응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저는 한한령과 화장품은 이제 조금 떼어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 왜냐하면 한한령이다라는 주제로 모든 것을 보려면 좀 이렇게 왁구가 안 맞는다 이렇게 표현이 들어가야 될까요? 제가 좋아하는 먹는 거 오리온 삼양식품 다 올라갑니다. 이거는 저 혼자 먹어도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굳이 한한령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엔터주들과 게임주들이 안 따라온다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한한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는 화장품과 먹거리보다 오히려 게임 엔터여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죠. 근데 게임 엔터들이 안 따라오기 때문에 이게 과연 한한령이냐라는 부분들로 보기에는 약간의 조금 시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화장품을 왜 갖고 오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우리 K뷰티가 굉장히 조금 인기를 끌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현재 국내에 들어오는 어떤 관광객 수들을 볼 때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이제 두 나라를 제외한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는 숫자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국가는 이제 베트남이고요. 그 외를 제외한다라면 중국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대만 같은 경우 우리가 대만 가는 것보다 우리 최근에 대만도 인기 굉장히 많이 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대만 가는 것보다 대만에서 우리나라 오는 사람이 2배가 더 많아요. 특히 이제 젊은 층들이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K뷰티의 이제 글로벌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렇게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어디를 가느냐?
무조건 올리브영을 간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올리브영을 간다라는 거죠. 오히려 면세점보다는 올리브영을 간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인천공항 가시면 그 1공항과 2공항에 지하 1층으로 한번 내려가 보시면 놀라운 광경을 보실 겁니다. 보통 우리가 1층에, 그러니까 3층에서 면세구역으로 들어가면 면세점에 가서 화장품들을 구입하잖아요. 네. 지하 1층에 올리브영이 있는 걸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외국 분들은 다 아십니다. 거기 가면 한국 분들은 거의 안 보이시고요. 외국 젊은 분들이 지하 1층에 있는 올리브영을 정말 바글바글하게 물건을 이제 구입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러한 사실이 새로운 사실이냐라고 봤을 때는 특별히 새롭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그래라고 하지만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부분 다 아는 얘기고 이런 것들이 주가의 향방을 나타냈는데 이게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이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화장품주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불편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알령 해제라고 해서 샀는데 주가가 못 올라. 차영주 네 얘기대로 이게 외국 사람들이 올리브영 간다고 해서 샀는데 주가가 그동안 못 올랐어.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영업이익이 뒤따라오지 않았었던 부분들인데 올해 영업이익이 개선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오늘에도 이제 몇몇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도주들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화장품 테마에 대한 전반적인 공략 포인트들 말씀해 주셨는데 소장님 그러면 그 화장품 테마주 안에서도 조금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실까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맥스가 장중한데 이제 7%대 올랐다가 지금 이제 6%대 올라가는데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 이제 오늘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굉장히 물론 이제 소형 증권사에서 나온 거긴 합니다만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는 게 2024년 대비 2026년에 매출이 50%가 올라갑니다. 1년 반 사이에.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한 50% 정도 올라가요. 그리고 ROE가 20%대가 넘습니다. 내 돈을 매년 20% 이상씩 벌어준다라는 개념이죠. 어마무시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한국콜마랑 코스맥스 중에 조금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국콜마와 코스맥스 중에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볼 때 한국콜마와 코스맥스가 좀 다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둘 다 이제 ODM 업체다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ODM 업체 중에 코스맥스와 콜마의 이제 추세가 다르다라는 거죠. 코스맥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누가 봐도 지난번에 고점을 뚫어주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주가가 안정적으로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죽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고점을 돌파할 당시에 지난번 고점을 돌파할 당시에 거래량이 붙으면서 손바뀜이 일어났죠. 그다음부터 주가가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죽었습니다. 전형적인 상승 패턴을 나타내는 코스맥스의 이건 교과서적인 저는 차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국콜마는 그러면 어떠냐라고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한국콜마는 주가의 움직임이 역시 지난번에 고점을 뚫어주는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비슷한 모양을 보이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7만 원에 가면 또 벽이 바로 눈에 앞에 보이죠. 10%만 올라가면 벽이 보이기 때문에 이 두 차트를 놓고 보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손이 가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덜 오른 야 한국콜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증시기업안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말처럼 지금은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콜마 그보다는 코스맥스를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바라봐야 될 것은 이제 현재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이에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대장주로서는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의 단점이라고 한다라면 중국향 매출이 여전히 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앵커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통 이제 다 모르는 분이 네. 화장품 선물하면 반가우세요? 조금 애매하세요? 원래 쓰던 게 있으니까. 그게 좀 애매하죠. 예, 이게 남성분들 같은 경우 잘 모르는 것이 여성분들은 자신의 피부에 맞는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화장품, 그러니까 다른 거 보석 선물이야 당연히 꽃 선물 당연히 좋겠지만 화장품 선물은 받아서 아무리 비싼 거라 하더라도 내 피부와 안 맞는 거는 이거는 맞아요. 정말 계륵 같은 그런 존재가 돼버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중국 분들이 우리 한국 화장품을 많이 쓰셨어요. 좋다라고 해서 많이 썼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화장품이 막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로컨 제품을 써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좋네라고 느낀 거기 때문에 다시 굳이 한국 화장품으로 바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모레퍼시픽의 현재 주가의 답보 상황인데 그나마 아모레퍼시픽을 제가 오늘 관심 종목으로 들고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미국향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관점이에요. 네.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아모레퍼시픽은 올해는 저는 중립 의견이지만
하반기부터는 모아가야 되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미국에서 성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A를 하다가 B로 바꿀 때 시간을 좀 줘야 되잖아요. 아모레퍼시픽이 저는 끝났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시간을 좀 줘야 되는 주식이에요. 분명히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보겠고,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클리오죠. 클리오 같은 경우 이제 색조 화장품의 전문이죠. 색조의 이제 전문인데 이게 올리브영에서 올리브영 전체 매출에서 50% 클리오가 해요. 남성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립스틱 빨간 색깔 알아맞히는 거죠. 저는 도저히 그 세계에 못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성분들은 빨간 색깔 한 30여 종을 다 판가름 하시죠. 그게 이제 클리오가 하는 대표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클리오 같은 경우 올리브영 매출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바라보게 된다라면, 오히려 코스맥스를 못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클리오를 모아가는 전략도 유효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뜨거운 K-뷰티에 대한 관심, 글로벌 수요와 함께 화장품 테마주들 주목해 볼 수 있겠고, 관련 종목으로는 코스맥스, 아모레퍼시픽, 클리오 관심 종목으로 지켜보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 두 번째는요, 증권주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무풍지대, 그리고 이번에 대체거래소 출범하면서 이런 기대감까지 살아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증권주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증권주 같은 경우 몇 가지 우리가 이슈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거래 시간이 이제 늘어났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수수료 수입이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물론 증권회사에서 저희가 이제 수수료를 낸다라는 개념은 과거와는 좀 달라요. 여러분들 수수료를 안 내는 무료 증권사들도 몇몇 증권사들이 있어요. 특히 대형사까지도 이제 했기 때문에 이들이 수수료 수입이 늘어난다라는 거 개념으로 바라보기에는 좀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12시간 동안 주식을 바라보게 된다라면 부과되는 서비스들이 상당히 많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증권사에 수수료를 내는 게 아니라 기관이라든지 부과되는 서비스에 따른 수수료를 증권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익으로 만들어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본다라면 거래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증권주에는 분명 이제 좋은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지금 종목은 몇 개 안 됩니다. 하지만 3단계에 걸쳐서 종목이 늘어나거든요. 올 가을까지는 거의 모든 종목들이 이제 되다 보니까 천천히 이러한 그 향후 거래가 늘어나면서 증권회사의 이제 수수료가 늘어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올해 이제 증권사들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의 이제 추세는 뭐냐면 대형화예요. 대형화를 하게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자산 운용이라든지 PF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입원 발굴에 대한 기대감들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증권주의 마지막 남은 키워드는 뭘까요? 배당과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가 주주환원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도 보셔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증권주들 같은 경우 좀 무겁죠. 무거운데 앞서 앵커도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이렇게 지금 혼란스러울 때는 저처럼 무거운 사람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증권주 같이 무거운 거 뚝 누르고 앉아 있으셔도 좋지 않을까.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소장님 혹시 증권주 상승 랠리가 재개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신다면 좀 저희가 벚꽃 배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증권주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대형 증권사를 봐야죠. 오늘 증권주들이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대형 증권사와 중소형 증권사의 차별화다라는 거죠. 네. 중소형 증권사 같은 경우 상당히 지금 올라가기 어렵습니다만,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미래에셋증권이 7%, 저무거운 것이 7% 올라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증권도 한 28%.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건 이제 삼성증권인데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형 증권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어떤 부가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삼성증권 같은 경우 현재 차트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바닥에서 이제 들어주는 모습인데 상당히 나름대로 바닥권에서 우리가 공략 가능한 그러한 종목이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제 키움증권인데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성증권하고 키움증권의 차이점은 뭐냐면, 삼성증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의 수입 수수료 소득이 좀 많아요. 수입 수수료라면 우리가 거래할 때 내는 것도 있습니다만, PF라든지 각종 이제 수수료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면 수수료 수입이 많은 게 삼성증권이에요. 네. 근데 키움증권은 뭐가 많느냐? 수입 이자 수입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한 55조 정도 지금 이제 그 신용이 이제 있는데 이 신용 이자 내시잖아요. 여러분 신용 이자 꽤 비쌉니다. 근데 신용 이자의 대부분을 키움증권이 가져가요. 그래서 키움증권 재무제표를 보게 된다라면 매출에서 나오는 어떤 그 수입 수수료보다 수입 이자 수익이 더 많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가볍게 트레이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키움증권 같은 경우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상당히 주식시장이 좀 어려웠어요.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사상 최대로 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렵다 보니까 이자를 그 신용이라든지 담보대출 갖고 있었던 분들이 소위 말해서 매매를 통해서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자는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비율이 늘어나는데 매매를 통해서 짧은 이자를 내야 되는데 긴 이자를 내신 거예요. 좀 안타까운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키움증권은 매력적인 포인트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 세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KB금융입니다. KB금융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증권, KB증권과 KB은행을 다 포함한 상장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회사 간의 시너지 효과를 똑똑히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KB금융이나 하나증권 뭐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은행권과의 협업 얘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업계 소식이 이제 그렇다라고 본다라면 우리가 증권주는 몇 개 안 돼요. 증권주는 몇 개 안 되는 상태에서 아무래도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 뭔가 이야기거리가 있는 그런 주식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증권 안에서는 대형 증권주 위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종목 삼성증권, 키움증권, 그리고 증권과 은행과의 시너지 효과 기대해 볼 수 있는 KB금융까지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은요, 한국형 딥시크 테마주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 텐데, 요 준비해 주신 이유나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딥시크만 들어간 게 아니라 뭐 반도체도 2차 전지도 디스플레이도 다양한 것들이 들어갔는데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현명해지셨어요. 근데 이러한 테마가 과연 당장 이익을 낼 수 있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사람들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수혜주를 좀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수혜주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조금만 지원을 받으면 확 커나갈 기업이 몇 개 보여요. 그래서 오늘 그 정보를 좀 들고 왔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그러니까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원포인트로 여기에만 지원하면 뭔가 좀 성과가 나타날 기업들이 좀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전히 뭐 하드웨어에 대한 하이닉스에 대한 사랑은 저는 여전히 있습니다만 이제는 소프트웨어도 몇몇 기업들은 좀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한국형 딥시크와 관련해서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들 여러 가지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선장님. 저는 첫 번째 기업으로서는 카카오입니다. 오히려 네이버가 더 오르는데 첫 번째 기업으로서 왜 카카오야라고 하는 건데, 카카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챗GPT를 이제 국내로 꺾어 들어오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가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봐요. 차트를 한번 좀 제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지금 이 차트를 놓고 보면 이게 차트가 매력적이야? 이게 지금 고점과 다시 고점을 돌파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매력적이야라고 봤을 때 주봉으로 바꿔놓고 보면 굉장히 차트가 매력적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일봉으로 놓고 보면 변동성이 굉장히 커 보이는 우리가 3만 원대 초반서부터 4만 원대 중반까지 변동성이 커 보이지만 주봉으로 놓고 보면 바닥에서 완전히 들어주는 모습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오랫동안 카카오를 고생하셨던 입장에서 본다라면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모습들을 보이기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챗GPT와 관련된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여전히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그동안에 조금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이어졌었던 주식이기 때문에 네이버에 관련돼서는 이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시장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네이버 당연히 좋죠. 하지만 네이버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보유를 계속하는 거지만 만약에 신규 매수 관점에서 본다라면 저는 오히려 카카오를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두 기업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이 있으면 뭔가 해볼 만한 기업들이에요. 클로버엑스라든지 아니면 챗GPT를 국내에 갖고 들어온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서 우리나라에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외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인공지능을 도입을 하는데 그럼 뭐가 가장 불안할까요?
보안이겠죠. 따라서 보안 관련주로서 대장주는 슈프리마가 이미 주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세를 따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다행스럽게도 오늘 윗꼬리를 달았습니다만 거래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이 추세는 계속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올라간 걸 어떻게 따라 사야 되느냐? 이 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껄무새가 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무조건 매수에 들어가면서 이동평균선이 깨질 때 로스컷을 거는 방법 외에는 저는 어떠한 제안도 조언도 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거는 내일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지나고 보면 계속해서 살 걸 했던 거에 27,000원부터 29,000원까지 올라온 거예요. 여전히 저는 10일 이동평균선에 로스컷을 건다라면 매력적인 가격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보안 관련주로서의 대표적인 슈프리마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카오 작년에 보유하셨던 시청자분들이시라면 참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올 초부터는 두 종목 모두 조금씩 반등을 하려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형 딥시크와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카카오와 네이버 꼽아주셨고, 네이버보다도 카카오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신다라는 소장님의 말씀, 그리고 보안 쪽에서는 슈프리마 저희가 또 지켜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저희가 이제 저희 마감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혹시 오늘 오후장에 대한 전망 좀 해주신다면요? 시장이 좀 바닥을 좀 잡아가는 모습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바닥을 잡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매도 제고와 관련해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네. 미국이 이렇게 흔들린 상태에서도 우리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강달러, 강원화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내 체력에 대한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다라는 부분들로 보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흔들려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너무 시장감에 대해서 공포를 조성하는 이런 얘기는 너무 귀 기울이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네. 조정을 받는 것은 올라왔던 걸 자연스럽게 조정받는 거니까 저는 오후장에도 시장은 역시 많이 올랐던 걸 제외한다라면 대형주 중심으로 모아가는 전략은 내일도 충분히 유효하겠고, 현재 지금 이제 매매 동향은 나오지만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사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코스피 중심으로 보시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시장 안에서 대형주들에 집중해보자라는 소장님의 말씀 저희가 정리해보면서 소장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IS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네,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고 있는 1313 챌린지. 이번 6주차 챌린지는요, 저희가 월요일에 쉬어갔기 때문에 총 8가지 종목으로 13%의 주간 성공률을 달성해야 하는데요. 어제 이미 주간 성공률 13%를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오늘의 흐름, 종목 현황 바로 살펴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요, 지난해 상장한 M83입니다. 시각 특수 효과 전문 기업이고 중국 시장 개방 기대감 속에서 하락 추세
시세를 벗어나려는 시도를 보여준 종목인데요. 어제도 또 오늘도 보합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저희 챌린지 성공률도요, 보합 수준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제닉인데 화장품 한한용 해제 관련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제 강보합 수준에서 마무리를 했고 오늘 다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파트너님께 잠시 후 진단 다시 받아보고요. 그래도 저희 공략 시점이 괜찮았기 때문에 큰 타격 없습니다. 5.81%의 성공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공략해주신 종목 LIG 넥스원인데요. 1차 목표가 달성하더라도 비중을 남겨놓고 중장기적으로도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말씀 해주셨거든요. 오늘 5%대 강세 보이면서요. 저희 챌린지 성공률 두 자릿수대입니다. 11.23%의 성공률 1차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2차 목표가 제시해 주실지 잠시 후에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공략해주신 종목인데 엔터 쪽에서 최선호주로 픽해주신 SM은요. 오늘 개장 직후에는 상승불 들어와 있다가 하락 반전된 채로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챌린지 안에서 1.79%의 플러스권 성공률 유지하고 있고요. 어제 공략해주신 흥하해운입니다. 흥하해운은 관세 리스크를 비교적 피해갈 수 있는 해운 쪽에서 집중해보자라는 말씀해주시면서 공략해주셨는데 오늘 보합 수준에서 거래되면서 큰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챌린지 성공률은요 1.43%입니다. 그리고 어제 공략해주신 또 두 번째 종목 리노공업이었습니다. 챌린지 안에서는요 2.72%의 성공률 보이지만 오늘 하락폭을 계속 키워가면서 지금 약세 띄고 있거든요. 파트너님의 빠른 점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빛이 되어줄 수 있을지 지금부터 파트너님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총 6가지 종목 편입되어 있는 6주차 보너스 챌린지고요. 성공률 지금 23%에 도달했습니다. 파트너님 모셔보고 또 종목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챌린지 성공률이요. 점점 상승폭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23%, 어제 13%였는데 오늘 또 10%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오늘 또 어떤 종목부터 리뷰 도와주실까요? 네,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리뷰해볼 종목은 M83입니다. 이 M83 1313 챌린지 안에서 제가 가장 먼저 이번 주차에 처음 소개해드렸던 종목이죠. 오늘 상한가까지 터치했습니다. 현재도 28.15%라는 강한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드디어 슈팅이 나왔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계속해서 이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고 나서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매물을 소화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결국에 매물 소화를 거친 다음에 상승이 강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 마찬가지로 무려 600만 주 이상 동반하면서 상한가까지 터치를 해줬죠. 자,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들께 300만 주에서 400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만 동반되면 전 고점 돌파할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6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1차 목표가는 당연히 터치를 했고요. 그럼 초과 상승분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아직도 매도를 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오늘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해 주셔야 되고요. 남은 절반 비중은 다음 거래일까지 지켜보면서 다음 거래일 날 대응 방법은요. 시가 종가죠. 이 종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2% 기준 잡고 홀딩하면서 상승하는 흐름들 극대화해 나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절반 정도는 챙겨 놓으시고 남은 절반으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응 전략들을 맞춰가면서 상승하는 흐름들 극대화시켜 나갈 수가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 고점 2024년도 12월 달에 12월 정확하게 18일이죠. 18일 고점은 넘진 못했습니다. 넘을 수가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상한가까지 터치했기 때문에 더욱 못 올라갔겠죠.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거래량이 크게 터졌고 따라서 내일 같은 경우에도 종가 대비해서 크게 빠지지만 않는다면 다시 한번 고가 돌파하는 우상향 랠리를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목표가 달성 이후에 좀 더 홀딩하면서 목표가는 조금 더 상향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 19,400원은 가뿐하게 넘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 2차 목표가는 조금 더 높게 잡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23,000
200원 기준 잡고 여러분들 이 1차 목표가 절반 이절 이후에 남은 비중 홀딩하면서 상승하는 흐름들을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종목인 제닉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제닉의 경우에는 전거래일 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더 아쉬워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 거래량을 동반해야지 확실하게 돌파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가 있는데 전고점 돌파 이후에도 거래량이 붙질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에서 4%대라는 조정 장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흐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큰 추세의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러한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이 4%대라는 조정은 조금은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는 아직은 해소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까지 지켜보면서 고점 돌파 여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다만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만큼 최소한 30만 주에서 40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다시 한번 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추세 랠리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더 홀딩을 하면서 이 거래량 유지되는 것들, 거래량 진입 유입이 되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이죠. LIG 넥스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 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전고점 돌파할 겁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전고점 돌파한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목표가를 상향시키면서 계속해서 이어갈 거라고 말씀드린 결과 오늘 목표가를 경신하면서 전 고점까지도 돌파한 흐름. 이 전 고점이 어떤 전 고점이냐? 자, 보시면 2015년도부터 25년 10년 동안에 이어져 왔던 넘지 못했던 이 10년 동안 안에 고가를 경신한 만큼 앞으로의 추세적인 상승 랠리 또한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제가 이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부터 1313 챌린지 안에서 1월 21일 날 공략해 드렸던 종목인데요. 공략해 드리고 나서 최근에 단기 조정 받았을 때 재공략을 했었죠. 재공략하고 나서 3일 연속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최근에도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강력하게 말씀드린 보람이 있었네요. 이렇게 전 고점 돌파한 이후에 이 볼린저 밴드가 확장한 이후에 다시 한번 수렴을 이어갔었는데 다시 한번 오늘 장중 7%대까지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다시 한번 위로 꺾어 올리려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 볼린저 밴드가 재차 확장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가 있죠. 따라서 이 종목은 1차 목표가 달성했기 때문에 자동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절반 익절 이후에 추가 진행 방향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35만 원대까지 목표가를 상향하면서 조금 더 이번 주까지 지켜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번 주까지 지켜보는 종목들 그리고 조금 더 넘어서 지켜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에서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할 거고요. 다음 종목인 SM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SM의 경우에는 오늘 1.63%에 대한 조정이 이어졌는데 2025년도 3월 4일 마찬가지로 중심선을 터치하면서 조정을 마무리해 나가는 단계죠.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2월 24일 날에 저가를 한 번 더 터치했습니다. 터치한 만큼 오늘 단기 조정을 좀 어느 정도 마무리해 나가는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이 2025년도 2월 24일 저점이 어떤 저점이냐? 바로 2025년도 2월 11일 날 고점입니다. 이렇게 중요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면 이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전환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환된 만큼 벌써 2월 달에만 3차례 지지 받아주면서 현재 구간을 견고하게 다지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 구간을 한 차례 이탈하게 된다면 실망 매물이 쏟아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실망 매물이 쏟아진다 하더라도 91,000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추세적인 상승 랠리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더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홀딩하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흥하해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흥하해운의 경우에는 전거래일 6.84%의 상승에 이어서 오늘 약보합권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앞서서 이 종목도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거쳤죠. 그만큼 이 종목은 오랜 기간 동안 하락 추세 그리고 기간 조정이 이어졌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도 이렇게 쉽사리 올라가고 있지 못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래량 기준에 4천만 주에서 5천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만 동반 시에는 이 2,000원 라인대 전 고점 부근이죠. 충분히 이미
이미 2차례나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돌파 이후에 슈팅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입니다. 자, 마지막 종목 리노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노공업의 경우에는 너무나 아쉬운 흐름이에요. 이렇게 상승 추세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실망 매물이 쏟아집니다. 이 실망 매물이 쏟아질 때에는 평균 이 흐름보다도 조금 더 크게 하락하는 흐름인데 다 중요한 건 이 장기 이동평균선이 120일선입니다. 회색선이죠. 이 6개월간 이동평균선을 지켜주는 선에서 단기간의 추가적인 조정이 제한되는 모습이죠. 따라서 이 전 저점 부근에도 맞닿아 있습니다. 2024년도 12월 30일과 2025년도 1월 2일 날 저가인 18만 8천 원 라인대에서는 120일선과 더불어서 강력한 지지 라인대를 형성할 예정이니까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18만 8천 원 라인대에서는 반등하는 흐름 기대해 보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리뷰하는 시간에 이 M83이 드디어 상한가를 잠궈 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절반 익절 이후에 추가적인 대응 방안은 오늘의 종가 기준에서 마이너스 2% 선절 잡고 추가 방향성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챌린지 성공률 23%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네요. 11시 기준으로 성공률 저희가 집계를 하다 보니까 화면에서는 M83 보합 수준의 성공률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파트너님 이렇게 좀 M83 같이 굉장히 단기간에 상한가에 안착을 한 거잖아요. 이런 종목들 좀 선택을 하시는 파트너님 팁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등대 기법들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등대 기법 4가지 기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각각의 기법 안에서 어떻게 종목들을 공략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무료 교육방에서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동영상으로 강의까지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무료방 그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참고해 보시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도 M83 같은 상한가 가는 종목들 모든 종목이 상한가를 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종목이 상한가를 가지게 되면 조정장에서도 내 계좌는 든든하게 방어가 될 거고요. 상승장에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계좌가 계속해서 우상을 이어가는 그런 흐름들 만들어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참고해 보시고 오늘도 2시 15분에 M83 어떻게 공략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한 번 더 무료 공개 방송에서 교육해 드릴 예정입니다. 하단에 보이는 무료 교육방 안에서 공개 방송 진행될 예정이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종목들에 대한 공략 전략들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왜 저희가 주식 투자할 때 이 수익률도 그렇지만 종목 선택을 하는 것부터 요것부터 자체가 고민이신 시청자분들 있으실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좋은 종목들 좀 가득 챙겨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보고요. 또 잠시 후 진행되는 방송에서 무료 교육에서 또 전문가님의 다양한 팁들 얻어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또 이제 2가지 종목, 이제 저희 6주차의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6주차 마지막 종목 토니모리와 i3 시스템입니다. 이 토니모리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 화장품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듯이 이 화장품 관련주들 오늘도 좀 더 강세가 이어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조금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이 안에서 오늘 부각을 나타내는 종목들은 조금 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랠리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화장품 업종에 대한 종목을 선정해 왔고요. 가장 먼저 이 토니모리의 경우에는 중국 정부의 문화사절단이 이번 달 한국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에 좀 결과치가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시진핑 주석이 한국과 문화 교류에 대해서 열려 있고 앞으로 이 문화 교류를 확장해 나갔으면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한한령 해제 이후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 그 업종들, 수많은 업종들 중에서 단연코 실적을 동반하는 업종은
이 화장품 업종입니다. 특히 이 화장품 업종 중에서 이 토니 모리의 경우에는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엄청나게 동반되지는 않고 있어요. 다만 앞으로의 실적 장세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이 K뷰티는 한한령이 해제가 되기 전에 작년에 2012년도 기점으로 수출액이 10배가 넘어갔고요. 그 수출액 규모만 102억 달러입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수출을 기록을 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손에 꼽는 정말 귀중한 업종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장품 업종 중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더 주목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토니모리 오프라인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오프라인에서 영업 노하우와 경쟁력을 이미 확보를 해놓은 상황에서 이게 미국에서도 이미 오프라인 매장들이 확장이 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미국 내에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이 토니모리의 실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차트 보면서 좀 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니모리의 경우에는 2025년도 2월 27일 날 장중 29.96%, M83과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찍었다가 이 종목은 18.82%대까지 상승폭을 축소를 했습니다. 다만 다음 날에도 슈팅이 이어졌고 이 슈팅이 이어지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 랠리는 제한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제한됐어요. 제한된 조정 안에서 자 지금 보시면 이 장기 이동평균선인 241선 검정색 선입니다. 이 검정색 선이 이제 이동평균선 11선과 이제 맞닿은 상황이죠. 골든크로스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내일이면 골든크로스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 이동평균선을 단기 이동평균선 돌파를 하면서 오늘 장중 11%대까지 급등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조금 더 제한된 조정폭 안에서 다시 한번 추가 상승 랠리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급등 이후에 눌림목이 진행이 됐을 때 거래량도 줄어드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이 눌림목 조정을 마무리했을 때가 굉장히 정석적인 눌림목 반등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추가 상승 랠리 기대해 보면서 이 종목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9,550원 기준 잡아드리고요.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아드린 만큼 내일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7,900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좀 더 내일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i3 시스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 i3 시스템은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여러 번 1313 챌린지 안에서 소개해드렸을 만큼 정말 메리트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 종목의 경우에는 자율주행의 기술로 알려져 있는 적외선 영상 센서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자율주행 관련 업종들에 대해서 상승 흐름이 좀 제한됐었는데 이 종목을 선정해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종목은 최근에 이제 방산 쪽에 업황이 굉장히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 종목의 경우에는 기관총뿐만 아니라 소총에 각종 총기류의 적외선 영상 센서가 부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적외선 영상 센서를 제조하는 기업이 바로 이 i3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율주행 종목뿐만 아니라 이 방산 쪽에도 이 종목이 수혜를 받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도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종목은 우주 광학 카메라를 제작하면서 우주 위성 분야에서도 두각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방산 그리고 자율주행 거기다가 우주항공까지 여러분들께서도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비냉각 센서 사업을 방산용 비냉각 센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면서 외형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냉각 센서 부분에서는 이미 글로벌 탑티어 반열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비냉각 센서에 대한 이 외형 성장에 따른 기대감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선정해 왔고요. 최근에 이 아이 차트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급등 이후에 2025년도 2월 12일 날 장중 29.85% 상한가 달성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좀 제한됐어요. 바로 올라가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26일 날 10%라는 조정이 이어졌죠. 하지만 이 조정이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20일선 중심선을 다져주면서 상승 랠리가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견조로운 상승 랠리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만 한 100만 주에서 120만 주 되는 거래량 2025년도 2월 12일 날 동반이 되었던 그 거래량의 80% 정도에 준하는 거래량만 동반이 되어도 이 전 고점 돌파하는 강한 슈팅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목표가는 6만 3,600원 기준 잡고요. 손절가는 53,900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좀 더 자세하게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마켓나우 3부 출연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는 공통적으로 화장품 쪽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용철 파트너님께서는 화장품 안에서 토니모리 최선호주로 픽해주셨고 i3 시스템 역시나 6주차의 마지막 종목으로 저희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파트너님 여기서 또 보내드릴게요.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